종무소의 좁은 공간이 피아노 소리로 가득 차올랐다. 멜로디는 의외성이 넘치고 장엄하지만 경쾌하다. 리듬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기분 좋게 생체의 시계와 협조하고 있다. 지그시 몸을 맡기고 싶어지는, 언제까지고 듣고 싶어지는 곡이었다. 그 곡은 사지 앞에 놓인 무선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던 음성 파일을 재생한 것이다. 사진은 스마트폰을 터치해 곡을 정지시켰다. 정말 좋은 곡이에요. 기코오 씨의 염원을 받을 때 이런 선율이 들리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울린 거야. 레이토의 물음을 사진은 미묘하게 수정했다. 좀 더 말하자면 이 선율이 아니야. 이걸로는 아직 미완성이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이건 누가 만들었어? 아빠가? 유미가 묻자 사진은 피식 웃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겠냐? 그럼 누가? 아까 그 여자. 아까 그 여자라니? 유미는 뭔가를 알아차린 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재빨리 터치해서 이 사람? 이라면서 화면을 사지 쪽으로 내보였다. 그곳에 나온 것은 유미가 아버지를 불륜녀로 의심했던 여자였다. 그래, 유미는 다시금 화면을 들여다보고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든 실물을 만들어내려는 거야. 실물을? 사진은 자신의 머리를 손끝으로 쿡쿡 찔렀다. 수년물 한 뒤로 형의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항상 왕왕 울리는 느낌이었지. 문득 깨닫고 보면 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 아빠가 콧노래를. 내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 요즘 자꾸 콧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그때마다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왜 그렇게 둘러댔어? 우리한테도 얘기해줬으면 좋았잖아. 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다 말로 하겠냐. 일일이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좋은 추억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그런 얘기는 듣는 쪽도 별로 유쾌할 게 없잖아. 게다가 농나무라느니 기념이라느니 그런 소리를 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유미는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고 그건 실제로 얘기해봐야 아는 거잖아 라고 작은 소리로 투덜거리듯이 말했다. 내 엄마와 너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자고 생각했어. 끝나다니 뭐가? 어떻게든 이 곡을 머릿속에서만 왕왕 울리는 이 선율을 실제로 귀에 들리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없을까? 그걸 고민한 거야. 그게 가능하다면 내 엄마와 너한테도 들려줄 수 있잖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이토가 물었다. 고민 끝에 중학교 동창 중에 음악 선생님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쪽에 연락해봤어.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자고 말만 하고 그때까지 못 만났던 친구야. 하야마라는 사람이라고 사진은 말했다. 그 하야마 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상의를 하셨는데요. 설마 느닷없이 기념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옛날에 들은 피아노 연주의 멜로디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걸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웬만한 클래식이나 재즈곡이라면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콧노래로라도 한번 불러보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단순히 어떤 멜로디의 원곡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그래서 실은 사연이 있어서 아직 세상에 발표하지 못한 환영 같은 곡이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런 곡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어. 어찌나 성가시든지. 사지가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다. 하야마 씨도 꼭 물어볼 만한 말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설명을?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꾹 참고 레이토는 물었다. 작곡한 사람이 죽은 형이라고 얘기했어. 옛날에 형이 수없이 피아노로 들려준, 말하자면 추억의 노래라고 했지. 오랜만에 들어보려고 형의 유품을 뒤져봤는데 녹음 테이프도 음악 소프트도 남아있는 게 없었다. 더구나 악보도 없었다. 완전히 속수무책이다 라고 말했어. 너무 좋은데요. 설명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유미가 재우쳐 물었다. 그제야 하야마도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 모양이야. 그런 일이라면 자신의 지인 중에 마침 적임자가 있다고 했어. 웬만큼 긴 곡이라도 한 번 들으면 그 자리에서 키보드를 연주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음치인 사람이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걸로 원래의 올바른 악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와,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닌 게 아니라 적임자라고 생각했지. 당장 소개해달라고 해서 내가 직접 찾아갔어. 그 여자의 집이 기치조지에 있어. 하고 레이토는 입을 벌린 채 유미 앞에 놓인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미도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집으면서 여기 이 여자? 라고 물었다. 그래. 사지에 의하면 그 여자의 이름은 오카자키 미나코. 평소에는 피아노 강사나 음악 관련 프리라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알겠어? 내가 의심한 것도 이해는 되지만 꺼림직한 일은 전혀 없었어. 정 의심스럽다면 삼자 대면을 해도 돼. 사지가 유미에게 말했다. 알았어, 미안해 아빠. 그나저나 내가 그 여자의 맨션에 간 것을 어떻게 알았어? 사지는 당연한 의문을 딸에게 던졌다. 그건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할게. 유미가 민망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아무래도 나 모르게 이래저래 못된 짓을 꾸몄던 모양이네. 사지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레이토는 그 다음 얘기가 궁금했다. 그 오카자키 씨라는 분이 도와줘서 아까 그 피아노 연주를 만들어낸 건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아주 파란만장했으니까. 아니,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른가? 자세히 좀 얘기해주세요. 그 고생담을 들어봤자 별 재미도 없을 텐데. 듣고 싶어 나도. 유미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사진은 손목시계를 흘끔 들여다보았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내친 김에 얘기해둘까? 입안을 적시고 싶었는지 사지가 찻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잔이 빈 것 같았다. 레이토는 급히 주전자에 손을 내밀었다. 새로 내려준 차를 마시고 잠시 기지개를 켠 다음에 사지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카자키 미나코는 자그마한 몸짓에 화사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다. 40대 후반이라는데 전혀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다. 하야마 씨 얘기를 듣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오카자키 미나코는 등을 세우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형님이 작곡한 노래를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다니 대단하세요. 아니, 뚜렷하게는 아니고 그냥 좀. 사지도시아키는 머리를 긁적였다. 군데군데 대충 외운 것이라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들려주세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도시아키는 몇 번 헛기침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실은 바로 그 전날 밤 월양신사에서 수념을 하고 온 참이었다. 하야마의 얘기를 듣고 그 선율을 좀 더 확실하게 외워둘 생각으로 야나기사와 치우네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밀초도 2시간 용으로 주문했었다. 전날 밤의 수념으로 그나마 지금까지보다는 선율에 대한 기억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봤자 아직 3번밖에 못 들은 것이다. 남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적잖이 긴장했다. 게다가 요카자키 미나코와 하야마는 음악 전문가다. 하지만 여기서 노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흐응 하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민망해서 온몸이 달아올랐다. 게다가 음정이 불안한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일단 노래를 멈췄다. 미안합니다. 어째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이거 참 어렵네요. 아니요,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이어서 불러주세요. 오카자키 미나코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하야마는 옆에서 웃고 있었지만 놀리려는 건 아닌 모양이다. 예, 라고 대답하고 도시아키는 다시 콧노래를 시작했다. 노래를 하면서 아니, 이게 아닌데, 어딘가 좀 다른데 하고 초조했다. 정말로 맞게 부른 건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다. 기억에 남은 부분만 한 차례 부른 뒤 도시아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마를 긁적였다. 이래서는 안 되겠네요. 집에서 좀 더 연습을 하고 와야지. 하지만 오카자키 미나코는 도시아키의 말에는 응하지 않고 곡조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라고 물었다. 곡조? 글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지가 느낀 대로 얘기하면 돼. 트로트 느낌이었다든가 같은 느낌이었다든가. 하야마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다. 아니면 발랄하고 화사한 느낌이었는지 반대로 음울한 분위기였는지. 그런 거라면 조용한 느낌이라고 할까? 조용한 느낌이라면 발라드 같은? 발라드라니 템포가 느리고 차분한 분위기였느냐는 거야. 응, 그거야. 조용히 앉아서 듣고 싶은 느낌? 오카자키 미나코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 쪽에 놓인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뚜껑을 열더니 천천히 치기 시작했다. 놀라웠다. 방 안에 울리는 멜로디는 도시아키의 서툴기 짝이 없는 콧노래를 정확히 재현한 것이다. 게다가 음정이 불안했던 부분이 적절히 고쳐져서 나름대로 노래답게 들렸다. 이런 느낌인가요? 도시아키 쪽을 돌아보며 오카자키 미나코가 물었다. 대단하시네요. 딱 한 번 들은 것뿐인데. 아니, 그보다 어때? 하야마가 물었다. 형님이 작곡한 노래하고 비슷해? 하고 도시아키는 팔짱을 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어떻게 다르지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오카자키 미나코가 피아노 쪽으로 몸을 돌리고 건반을 두드렸다. 연주가 끝나자 어때요? 라고 재차 물었다. 도시아키는 입가를 구부리고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 느낌의 노래이긴 한데 약간 달라요. 이거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네. 미안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콧노래가 워낙 서툴러서 역시 좀 더 연습하고 와야겠어요. 연습을 하면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어? 하야마가 미심쩍다는 눈빛을 던졌다. 그건 모르겠지만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혹시 모든 악기를 배워두신 게 있을까요? 오카자키 미나코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 말했다. 아니요,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형님과 달리 그런 쪽으로는 전혀 소질이 없어서. 도시아키는 얼굴 앞에서 손을 저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콧노래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걸 사지씨가 들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불러서 녹음을 해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로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게 만들어졌을 때 저한테 가져오시면 좋겠는데. 오카자키 미나코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문제는 도시아키 자신이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글쎄요, 자신이 없는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걸 듣고 저도 판단을 해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주일 뒤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도시아키는 하야마와 함께 자리를 떴다. 맨션을 나서자 하야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잘 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예전의 동급생은 말했다. 완성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나도 들어보고 싶으니까. 어쩐지 명곡인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런 콧노래로도 알 수 있어? 알지. 음정이 시원찮았는데도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 명곡이라는 증거야. 음치라는 얘기였지만 오히려 형 기코에 대한 칭찬인 것 같아서 흐뭇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 라고 대답해뒀다. 다음날 녹음기를 구입해 즉각 콧노래 녹음에 들어갔다. 아내와 유미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른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몰래 녹음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좀 채 잘 되지 않았다. 기억에 있는 그대로 해봤는데도 재생해서 들어보면 뭔가 다른 것이다. 더군다나 고약한 것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니 고쳐볼 방도가 없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주일이 지나갔다. 도시아키는 결국 납득하지 못한 채 녹음기를 들고 오카자키 미나코의 맨션에 갔다. 녹음을 들어보더니 그녀는 즉시 피아노를 마주하고 연주를 시작했다. 마치 전부터 알고 있던 곡처럼 손가락의 움직임이 부드러웠다. 방 안에 흐르는 소리는 도저히 도시아키가 들고 온 녹음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았다. 연주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다.
어떻습니까? 오카자키 미나코가 물었다. 훌륭해요. 홀린 듯이 들었습니다. 형님 곡과 조금 더 비슷해졌어요? 형님 곡에 그건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할까? 도시아키는 말끝을 어물거렸다. 그렇다면 역시 다르군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역시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콧노래가 형편없는 탓이지 오카자키 씨 잘못이 아닙니다. 좀 더 연습해서 다음에는 꼭 완벽한 것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오카자키 미나코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재생을 시작했다. 작은 기계에서 도시아키의 콧노래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면서 그녀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도시아키는 앉아있기가 거북했다. 저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너무 서툴러서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사지씨 라고 오카자키 미나코가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번에도 느꼈던 것인데 곡의 구성이 부자연스러워요. 갑작스럽게 중간부터 시작한 느낌이에요. 콧노래를 정확히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곡이 이게 전부 다인지 혹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여쭤본 거예요. 도시아키는 놀랐다. 역시나 전문가는 다르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녀의 지적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시아키의 콧노래는 원곡의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수념 때마다 매번 곡의 첫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라고 도시아키는 대답했다. 실은 중간쯤부터 부른 거예요. 첫 부분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랬군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곡으로 완성시킬까요? 제가 전주 부분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원곡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첫 부분부터 녹음해 올 테니까요. 도시아키의 말이 오카자키 미나코는 의아한 듯 미간을 좁혔다. 하지만 첫 부분은 못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나지 않을 텐데요. 그건 그렇지만 그녀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생각날 일이라면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오카자키 미나코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사정이 다릅니다. 하야마에게 얘기했던 것과는 사실 조금 아니 크게 달라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 형님이 만드신 곡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오카자키 미나코의 표정이 약간 팽팽해졌다. 아니요, 그건 정말입니다. 옛날에 형이 연주했던 것을 들었고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지요. 실제로 들은 건 최근이에요. 단 테이프라든가 CD에 녹음된 것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형님이 직접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면서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형은 진즉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녹음해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곡을 들었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다만 그게 너무 기상천외한 얘기라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오카자키 미나코가 의아하다는 얼굴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겠지요. 반대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네, 정말 듣고 싶군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함부로 남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요. 뭐죠 그게? 이건 더더욱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밀 엄수 약속합니다. 오카자키 미나코는 앉음새를 바로잡았다.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실은이라고 도시아키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형이 기묘한 편지를 어머니에게 남겼다.
그 편지를 바탕으로 월양신사 농나무를 찾아갔다. 그리고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노부인에게서 놀랄만한 얘기를 듣고 도시야키가 직접 수념을 하기로 되었다. 그 수념으로 형이 만든 곡이 내 머릿속으로 흘러왔다. 너무나 기상천외한 얘기지만 때문에 오카자키 미나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떻게든 알아듣게 얘기해야 한다는 마음에 도시야키의 말투는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갔다. 중간에 몇 번이나 침이 튀었다. 얘기를 끝내고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머뭇머뭇 고개를 들었다. 오카자키 미나코는 도시야키와 시선이 마주치자 몇 번이나 눈을 끔뻑거렸다. 신기한 얘기네요. 이윽고 차분한 톤으로 그렇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역시 믿지 못하겠지요? 정신 나간 아저씨가 망상에 빠졌거나 환청을 들었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역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라기보다 아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나무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거기까지 이야기한 참에 도시야키는 말을 멈췄다. 오카자키 미나코가 제지하듯이 오른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신기한 얘기라고 했지 믿지 못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사지는 양 무릎에 손을 얹고 몸을 내밀었다. 믿어지십니까? 사지씨가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망상이나 환청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지씨가 머릿속에서 형님의 곡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 곡을 형태화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잘했네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서 저도 다행이에요. 그러면 사지씨 곡의 전주 부분도 언젠가는 콧노래로 불러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한 뒤에 오카자키 미나코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시야키가 물었다. 방금 생각난 건데요. 수념이라고 했던가요? 그걸 하실 때 녹음기를 가져가면 어떨까요? 수념을 할 때 도시야키는 테이블에 놓인 녹음기로 시선을 돌렸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되지요? 머릿속에 곡이 흐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콧노래를 부르고 그 즉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게 리듬이나 음정이 훨씬 더 안정되고 나중에야 기억을 더듬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 해보시겠어요? 예, 해봐야지요. 귀중한 충고 고맙습니다. 맨션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야나기사와 치은에게 연락해 다음 수념 날짜를 예약했다. 보름날 밤과 그 다음 날 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달아서 오시는군요. 앞으로도 다달이 다녀가실 예정인가요? 보름날 밤 야나기사와 치우네가 도시아키에게 물었다. 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요. 이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야나기사와 치우네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설명 같은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주 찾아오시는 경우가 그리 드문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편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호기심 따위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말투였다. 농나무 안에 들어가 밀초에 불을 붙이자 도시야키는 녹음기를 꺼내 스위치를 켰다. 눈꺼풀을 감고 기코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집중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형의 간절한 심경이 밀려왔다. 도시야키는 그것을 흘려 넘기고 평소의 연주곡이 울려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작은 소리의 선율이 암흑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것처럼 흘러왔다. 지금까지 수념에서는 놓쳤던 전주 부분이었다. 웅숭 깊고 기품 있는 멜로디다. 이런 아름다운 음색을 못 듣고 놓쳤었는가 하고 자신의 주의력 부족이 어이없을 정도였다. 흠칫했다. 음색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콧노래로 따라 불러서 녹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알아들을 멜로디를 정확히 노래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다음날 밤에도 마찬가지로 콧노래의 녹음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그나마 약간 나아졌지만 완벽한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며칠 뒤 녹음기를 들고 오카자키 미나코를 만나러 갔다. 녹음된 소리를 듣고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눈을 반짝였다. 이런 거였군요. 드디어 이해가 되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이런 전주 부분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곡이었어요. 뭔가 감이 잡혔나요? 내가 불렀지만 참으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콧소리라서 죄송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볼까요? 사지 씨는 계속해서 농나무 안에서 콧노래를 녹음해 주시고 그때마다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고로 악보로 옮겨서 사지 씨에게 들려드리기로 하죠. 만나는 건 대략 2주일에 한 번 정도? 오카자키 미나코의 제안을 듣고 도시아키는 눈이 둥그레졌다. 그렇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하지만 괜찮겠어요? 오카자키 씨도 일이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이쪽 일을 봐줘도 되는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만든 곡을 음원이나 악보가 전혀 없는데도 제안하다니. 이런 신기한 체험은 앞으로 2번 다시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괜찮지요? 물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아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도시아키는 대략 2주일 간격으로 오카자키 미나코의 맨션에 드나들었다. 보름날 밤에 수념해서 콧노래를 녹음하고 그 다음날에 가져다 준다. 그러고 약 2주일 뒤에 다시 맨션에 가서 오카자키의 연주를 듣고 느낌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윽고 본격적인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를 이용하기로 했다. 오카자키 미나코가 자주 다니는 스튜디오가 시부야에 있어서 그때부터는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 오카자키 미나코가 연주해주는 곡은 들을 때마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음악에는 아마추어인 도시아키도 그것만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사진은 무선 스피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꽤 비슷해지기는 했어.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그런데 그 한 걸음이 오래 걸리고 있어. 곡이라는 게 멜로디뿐만 아니라 베이스라든가 코드라는 것도 있더라고. 찬찬히 들어보면 분명 그런 것도 귀에 들어와. 근데 아무리 해봐도 그건 콧노래로 불러지지를 않아.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내려고 오늘 밤에는 이런 것까지 가져와 비교해가며 들어봤는데 역시 잘 안 됐어. 콧노래도 농나무 안에서 되풀이해서 연습해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러고 보니 이 곡을 틀어놓은 것과 콧노래 부르는 것을 번갈아 가며 하셨지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사진은 의아한 얼굴로 레이토를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고 보니 아까 유미가 갖고 있었던 그 기계는 뭐냐? 아빠 그것도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유미가 말했다. 참 너라는 녀석은 옛날부터 진짜. 사진은 투덜투덜하면서 스피커를 종이 가방에 챙겨놓고 딸 쪽을 보았다. 내일 오후에 오카자키 씨를 만날 예정이야? 유미 너도 갈래? 응 갈래. 유미가 즉각 답했다. 사진은 나갈 채비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밤도 올 거야. 잘 부탁해. 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레이토는 머리를 숙였다. 도시아키는 딸과 함께 종무소를 나서서 나란히 경내를 걸어갔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다. 그나저나 유미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회사 트럭으로. 뭐라고? 그거 마음대로 타지 말라고 했지? 아빠도 회사차 타고 다니잖아. 난 사장이야. 난 사장 따님이지. 따님? 얘가 웃기고 있네. 온화한 대화소리가 멀어져 가고 이윽고 들리지 않게 된 참에 레이토는 종무소로 들어왔다. 어느샌가 가슴속이 따뜻해진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먼저 떠난 형님에 대한 사지씨의 마음의 감명을 받았기 때문일까? 그나저나 농나무의 힘은 대단하구나. 기념이란 참 멋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알아가던 참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음악까지도 전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 역할이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깨달았다. 나아가 이런 일을 맡겨준 치우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